이상한 얘기가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제 하자. 자, 이제 호흡 얘기할 겁니다. 호흡. 네. 호흡 해봐.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게 호흡입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자, 호흡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야. 네. 누구도 호흡한다? 동물, 식물. 맞아. 동물도 하고 식물도 호흡한다? 그 식물이 숨 쉬는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호흡을 해? 잘. 작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호흡과 달라요. 자, 아. 호흡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호흡은 인간이 하는 호흡. 아니야. 외호흡이라는 게 있고, 내호흡. 맞아요. 내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내호흡을 다른 말로 세포호흡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호흡은 바로 이겁니다. 세포호흡을 배우는 거예요. 이 폐를 가지고 이렇게 숨 쉬는 그 호흡을 왜 듣고 있니? 네. 외호흡이라고 폐가 커져요? 폐가 커지죠. 이렇게 됐다.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그치? 불어서 폐가 그렇다가. 커지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숨 쉬는 거, 폐를 중심으로 숨 쉬는 걸 말하고요. 이건 세포 네. 안에서 이제 호흡을 하는 거 말합니다. TV. 호흡 그러면 우리가 숨 쉬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숨 쉬는 거만이 호흡이 아니라 이것도 호흡이야. 내 호흡도 호흡이야.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뭘까? 내 호흡이 뭘까? 숨 쉬는 거 아니야? 안에서 숨 쉬는 거? 내부의 그 장기가 움직이는 거죠. 식물의 장기 어떤 장기? 식물도 호흡한다며. 물과. 물관 체관이 움직인다? 네. 잘 봐봐. 호흡은 왜 하는 거지? 살려고. 그래서 대부분 100% 다 살려고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 호흡을 숨 쉬어야 해서 같은 대답이야. 자, 우리가 호흡하는 목적. 잘 들어. 호흡하는 목적은 뭐냐면 산소를 얻기 위한 겁니다. 산소를 얻기 위한 거야. 자, 호흡해서 산소를 얻으면 산소를 어디다 보내줄까? 산소를 폐, 어. 심장. 모든 세포들한테 보내주는 거야. 그 세포들이 그 산소를 가지고 뭘 만들어? 피. 에너지를 만들어야 돼. 자, 세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 근데 저희가 호흡한다고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흡하면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지. 그럼 죽잖아. 에너지가 안 만들어져서 죽는 거야. 아. 에너지가 안 만들어지면 심장 뛰니 안 뛰니? 안 안 뛴다니까? 우리 숨 쉬려면은 가슴뼈를 올려야 되고 행동막을 내려야 돼요. 뭐 나왔어? 가슴뼈 올리고 이것도 에너지가 있어야 이 호흡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야. 네. 항상 이태원 얘기를 하는데 이태원에서 에너지가 맞다. 있지 말고 가슴뼈를 들어 올리거나 이거를 이 운동을 못해서 죽은 거야. 또 우리 숨 쉬려면은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공간이 넓어지고 좁아지는 운동을 해야 돼. 정리하면 그런 운동을 하기 위한 심장이 뛰는 운동, 우리가 호흡 운동 이런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에너지를 얻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다?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야 돼요. 뭘 얻어야 돼? 에너지. 에너지를 얻으려면 그러니까 네. 뭐가 필요하다?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야. 숨 쉬는 거야. 산소를 들이마셔서 온 몸에 있는 세포한테 공급을 하면 그 세포가 그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포호흡보다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진정한 호흡이라고 합니다. 외호흡도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아니죠. 외호흡은 숨만 쉬죠. 산소만 얻는 거야. 외호흡은 산소만 얻는 거고 내호흡이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둘 다 하죠. 인간은 둘 다 하는 거죠. 인간은 외호흡도 하고 내호흡도 하는 거죠. 자, 우리 식물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 식물도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밑에 아래면에 있는 기공 있죠, 기공. 네. 기공을 통해서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잖아. 일종의 외호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산소를 들이마셔서 이 산소를 온 세포한테 공급을 한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생물은 이 호흡을 다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왜 과학이 왜 O2예요? 이거 O2, 산소. 그러니까 왜 산소예요? 산소처럼 중요해서. 중요해서. 맞아요. 산소가 중요하니까. 아, 그냥 이 책 이름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나 봐요. 누가 하셨니? 이산화탄소라고 정하면 안 되잖아. 알겠지. 우리 이산화탄소 기억자. 채고 나갈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
알았어요. 이산화탄소 나갈 거예요. 자, 이게 호흡 과정입니다. 그래서 호흡은, 자, 호흡이라 써있죠? 호흡은 뭘 만드는 거다?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야. 목적입니다. 목적.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이번에는 포도당이 필요하고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 산소를 외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죠. 외호흡을 통해서 얻는 거고요. 내호흡한다면서. 그러니까 외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얻는다. 외호흡을 통해서 그럼 내호흡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렇지. 이렇게. 외호흡을 통해서 얻은 산소를 공급하면 세포 안에서 내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든다. 아. 됐어요? 네. 산소를 외호흡을 통해서 얻으면, 그러니까 이 호흡은 내호흡을 말하는 거죠. 내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포도당은 어떻게 얻지? 동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섭취하면서 얻고요. 식물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죠. 만들어내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이 호흡이다. 자, 이 반응식을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돼? 이상하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맞아요.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에요. 정확하게. 광합성은 이 1과정이 광합성이었죠. 이산화탄소 공급해주고 물 공급한 다음에 태양에너지를 공급하면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호흡은 그 완벽하게 반대 과정입니다. 그죠? 네.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대에너지예요? 그렇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포도당에다가 저장을 하고 우리가 이용할 때는 그 포도당을 분해해서 그 안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서 쓰는 거예요. 네. 결국 우리가 먹는 포도당 속에는 태양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태양 에너지를 꺼내서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디서 이 호흡이 일어나냐? 장소를 정리할게요. 세포에서 모두 일어납니다. 세포. 대신 죽어있는 세포는 못하겠죠? 네. 당연히 살아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날 거고요. 에너지는 언제 필요하다? 낮이건 밤이건 항상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호흡은 일어납니다. 항상 일어나. 광합성하고 비교해보면 광합성은 언제만 일어나지? 밤. 아니 거꾸로 말하는 거지. 일부러. 거꾸로 말하는 거지. 뭐. 태양이 있는 밤에요. 이러는 거 같아. 지금.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달도 빛을 비추는데. 달빛. 달빛. 달빛도 가능할 수 있어요. 굉장히 강한 달빛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조금 어느 정도 강한 빛이 와야 돼요. 어느 정도는 강한 빛이 와야 합니다. 알겠죠? 그쵸?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다음은 뭐예요? 시험 대비.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갈 거예요. 하자고 했어? 오늘 해? 오늘 해? 시험 대비를? 하겠지. 오늘 시간이 나오면 시간 시작해야 돼. 나오면 오늘 차트 작성하고 시험 계획 좀 세우면 되겠죠? 시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목표 점수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오, 되겠죠? 시험이요. 진짜? A등급. 아니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과학 90이에요. 저도요. 네, 저도예요. 그래, 잘했어. 수학 얘는 자꾸 쓰레기를 만들어. 기가 부장. 이런 거 쓰면 되게 웃기다. 나는 웃기다. 정리해볼게요. 그래. 알겠어요. 정리해볼게요. 네. 자, 빛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죠. 네. 자, 이것을 누가? 호흡할 때 세포가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다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는 생성물이고요. 호흡의 생성물이 아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물이었죠. 호흡할 때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잖아. 이산화탄소와 물을 다시 돌려주면 얘가 그걸 가지고 또 광합성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좀 어려우면 다시 아까 그 식에서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봐봐. 이게 호흡이잖아. 호흡을 통해서 생성물이야. 있죠. 생성되는 물질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죠. 이걸 다시 광합성할 때 다시 공급하면 또 광합성할 수 있겠네요. 네. 돌려 쓰면 되겠죠. 돌려 쓰면 되겠네요. 이걸 다시 공급하면 됩니다. 더 광합성과 이상 물이랑 이산화탄소를 안 먹어도 돼요? 그렇진 않아요. 약간 손실되는 게 있어서 조금씩 공급해줘야겠지만 물이 스스로 증발해서. 돌려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낸 걸 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또 광합성을 이용하고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또 호흡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산소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포도당 가지고 또 호흡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거야.
자기가 세포가 살아가는데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됐죠? 네. 오케이. 자, 그럼 뭐가 필요하고 뭐가 생성되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호흡에는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물질을 정리하면 산소 필요하죠? 네. 포도당 필요하죠? 그쵸? 산소는 어떻게 받는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죠. 광합성 끝에 산소가 만들어지잖아. 그치? 또는 기공을 통해서 흡수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산소를 얻는 거야. 자기가 광합성 할 때 맨 끝에 만들어지는 것도 산소였고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이렇게 흡수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호흡할 때 필요한 포도당은 어떻게 얻을 거야?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으로 하면 되겠죠. 얘는 식물에 대한 내용이니까 섭취하진 않겠죠. 쌤 섭취하기도 하잖아요. 섭취하기도 하는데 그럼 포도당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 성분을 섭취하기 위한 식충식물들 말하는 거야. 식충식물들 막 뭐 먹기도 하잖아. 곤충들. 주로 단백질을 얻기 위한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뭐가 생성되냐? 생성되는 것들은 뭐죠? 첫 번째 이산화탄소, 두 번째 물, 세 번째 에너지가 만들어지겠네요.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된다? 다시 광합성에 이용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항상 이산화탄소는 조금씩 나가고 있겠네요.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쵸? 조금씩 나가고 있겠죠. 근데 낮에는 광합성에 이용되기도 하니까 나가는 양이 되게 적겠지만 밤에는 어때? 밤에는 광합성 못하니까 나가는 양이 좀 많겠죠. 쌤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운동하러 갈 때는 언제 가야 된다? 밤에? 낮에? 낮에 가는 게 좋다 그랬죠. 낮에 가는 게. 왜냐면 낮에 가야 산소도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을 텐데 밤에 가면 전부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을 거야. 숲에. 산책을 아침에 근데 왜 사람들은 밤에 가? 그니까 밤 산책 그냥 시원하니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 공기만 따진 거잖아. 바빠. 온도를 따지지 않고 자야지. 공기만 따진 거잖아. 가야지 뭘 일어나서 산책을 해. 그니까 누가 할 수도 산책을 있지. 알겠어요. 되게 존경하다. 대단하시다. 진짜 멋있어. 우리 수업에 엄청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니 좋아요. 두 번째 얘기할게요. 자, 호흡으로 생성된 물 이거 어디다 이용할까요? 식물이 자기가 쓰기도 해요. 네. 물을 쓰기도 하고 언제 쓰죠? 광합성. 광합성할 때 쓰잖아. 뭐 할 때 쓴다? 건조할 때. 건조할 때. 자기가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건조할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필요한 데 사용한다. 또는 너무 많으면 뭐 한다? 기공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 내보내기도 하죠. 기공을 통해 내보내는 걸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내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에너지 가지고 뭐 한다? 생명활동에 이용합니다. 생명활동. 생명활동이란 식물이 생명활동한다는 거, 뭐 열매를 만들거나 꽃을 만든다던가, 자기 키를 키운다던가, 생장하다던가 이런 걸 말합니다. 말하지마. 거의 그만 얘기해. 저도 얘기해주면 안 근데 돼. 마음이 키 아파. 키우는 수술 있잖아요. 네? 수술까지 해야 돼? 그 정도는. 아니 그냥 그건 만족하며 너무 살아. 좋아. 이렇게 책상도 태어나고. 바꿨는데 다음 주엔 쌤을 바꿔갖고 올게. 쌤은 안 되었으면 쌤 이거 진짜 인강도 들어보고 다 해봤는데 쌤 강의가 제일 근데 잘 진짜 쏙쏙 들려요. 학교 그래? 수업이랑 차원이 달라. 학교 수업 진짜. 학교에서 뭔가 빼먹는 내가 빼먹는 게 빼먹는 약간 거. 그냥 원장은 이렇게 생겼고 모양이 이래. 그리고 그러다가 무슨 이유가 핵이 있고 입장은 있어. 이게 이렇게 끝나. 끝나. 딱 플러스고 마이너스야. 그리고 중점을 찍어. 허성수 쌤이 근데 대단하고. 쌤은 왜 중성인지 알려주고 막 맞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거 안 알려줘. 그냥 맞아. 중성이. 그냥 과학학원에 끊을 수 몰라도 돼 이런 느낌이야. 그냥 근데 중성이야. 몰라도 돼. 애들 과학학원은 굳이 다녀야 돼? 뭐 이래. 다녀야 돼. 아니 지금은 못 느껴. 여러분들이 되게 독특해서 느끼는 거야. 근데 진짜 느껴요. 근데 벌써 느낀다니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눈물 날 거야. 근데 이렇게 배운 학생들은,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완전 확 느껴. 중학교 때 그냥 이렇게 외우랬어, 이렇게 하랬어, 이거 몰라도 된댔어 하고 애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깜짝 놀래요. 왜요? 너무 어려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해야. 아. 갑자기 확 바뀌어. 그래서 막 어제 쌤이 입장 모양을 그리라 했거든요. 근데 애들이 다 못 그려요. 그니까 그치.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그니까. 애들 박수만 줘. 우리 박수 한번 치고 가자. 브라보. 예. 뿌듯하다. 다시 그리는 거 그래, 다시 하자. 다시 해야 되고?
감동받기 끊기. 감동 끊기. 눈물 날 그러니까 눈물이 쏙 들어가네요. 쏙 들어가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쌤이 지금 고등학생이 많다 그랬잖아. 언제가 제일 많으면 고1이 제일 많아 그래서. 저도 고1 빨리 가고 싶어요. 근데 막 고일을 가고 학교 이게 쌤들이 그랬잖아. 막 과포자가 많다고 그러지. 포자도 많. 과거를 처음이에요. 내 말이 저 거점 제일 재밌는데. 그냥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하면 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저요? 아니 얼마 안 학교에서만 하는. 학교에서는 너무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어. 근데 애들 그랬잖아.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 애들이 다 듣고 와서 뭐라는지 모르겠대. 진짜 야 마그네슘이 왜 12번인지도 몰라. 맞아. 그 애들 리튬이 뭐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럴 수 있어. 근데 솔직히 저는 원소가 이거 가루가 의미가 오잖아, 그런 거 보는 거 궁금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려줘요.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한번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이 나도 알게 복습하는 게 되니까 더 좋아요. 알려줘요. 네. 아끼지 말고 알려줍시다. 네네.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좀 알려도 되고요. 고등학교 때는 약간 경쟁 체제로 들어가서 경쟁 체제. 그때도 좀 알려줘도 괜찮아. 근데 지금 줄 알려주면 되죠. 마구마구 알려주세요. 알겠죠? 네. 좋아요. 자 이제 실험을 좀 볼게요. 실험 첫 번째 이 실험 봅시다. 이게 뭐냐면 시금치를 가둬놨죠. 네. 안타깝네요. 그냥 가져놨어요. 시금치를 갖다 놓고요. 다 시들 시들. 밀봉을 했습니다. 밀봉을 하고요. 어두운 곳에, 자, 밑줄 자, 어두운 곳에 넣습니다. 어두운 곳에 뒀다는 거는 뭐야? 뒀다는 것. 얘는 뭐만 시킨 거다? 호흡만 시킨 거야. 광합성만 시킨 게 아니라 호흡만 시킨 거야, 호흡만. 그럼 뭐가 발생되겠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겠죠? 이산화탄소가 발생될 겁니다. 네.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발생되지 않겠죠? 네. 그럼 석회수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랑 만나면 땅땅땅땅땅땅땅땅 뿌옇게 흐려지는 녀석이에요. 그 오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건 안개. 그거는 안개고요. 안개는 이거랑 다릅니다. 자, 석회수는 원래 투명한데 여기다가 이산화탄소를 불어 넣으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게 석회수의 특징이야. 자, 그럼 시금치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지. 네. 여기는 뿌옇게 흐려지겠네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요. 그죠? 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가만 뿌옇게 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뿌옇게 변한다. 가만히 알았어.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호흡하면 뭐가 발생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걸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네. 방금 우리가 배운 건 호흡은 이렇게 돼! 라고 선생님이 강요한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암기해! 라고 알려준 거랑 한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야. 석회수가 이산화탄소 만나면 뿌옇게 된다. 이산화탄소가 석회수랑 만나면 뿌옇게 흐려집니다. 화학식을 근데 그러면 그냥 호흡이 안 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호흡이 안 됐으면 호흡을 안 하고 이산화탄소를 그냥 걷다가 집어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럼 뿌얘져야지. 아. 그치? 그래서 이걸 비교실만 하는 거야. 쌤 천재. 그래서 비교실을 하는 거예요. 과학은 항상 이렇게 대조군이 있어. 대조군. 그래서 비교하는 실험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맞아요. 좋은 지적이야. 맞는 거 같아. 그렇다면 얘도 맞아. 뿌옇게 이거 흐려져야 비교해야 되나라고 되나? 말할 수 있는 걸 꼭 함께 실험해줘야 돼. 아. 맞아요. 오, 되게 오. 엄청난 발견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비교 실험을 그래서 항상 하는 거야. 대단한데. 너 진짜 나갈 거야, 김태희? 뭘 나와? 박람회. 쌤 저희 전남에 나가려고 지금. 전람회? 다음 전화는? 네. 전남에? 근데 어떻게 그거 생각하세요? 상희쌤이 진짜로 힘들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중하게 걸으라고. 전라면은 대부분 고등학생들이 하지. 대부분. 중학교 또 하긴 하는데. 좀 차이가 나요. 교내에서 할 거 아니에요? 교내일 거야? 네. 교내에서 잘하면 상을 주고 그거를 너무 잘했다면 그럼 이제 보낸대요. 해야지. 거의. 당연히 해야지. 뭐 하는 건데? 해. 도전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시를 봤는데 과자 봉지가 왜 위에 이렇게 돼 있을까를 어떤 사람이 탐구를 궁금해가지고 그걸 직접 막 설계하고 실험하고 그냥 내가? 아니 어떤 사람이 그 전남에서 뭐 하냐고.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이디어는. 쌤이 좀 이따 보여줄게.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 있습니다. 네. 방금 네가 말한 것처럼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미리 전람회 출판? 뭐야? 그거 봤어요. 봤어? 네.
출품한 작품들을 보고서 그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작품을 만들었네? 이런 연구를 했네? 그럼 나는 조금 다르게 이런 걸 해볼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 그동안 뭐랄까? 그동안 에어컨? 히터예요? 에어컨. 온도를 적당하게 맞춰주려고 그래요. 에어컨? 이거 안 사겠지? 지금 19도로 설정해. 19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딱 주면 에어컨? 19도. 약간 더운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라고 오랫동안 연구하고 싶었던 게 있지 않은 이상 뭐하지 막 그러잖아. 네. 그땐 이런 누가 해놓은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거 있네, 이 사람이 이런 거 있네, 굉장히 많은 걸 본 다음에 나는 한번 그렇다면 그걸 쭉 보고 나면은 나는 한번 이런 걸 한번 해볼까라는 게 나타나거든. 그런 측면에서 네가 봤다는 그 사이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따 보여줄게 뭔지. 어저께도 고등학생들이 물어봐가지고 쌤이 쫙 찾아줬었거든. 전람회요? 과학 전람회. 전람회 작품들. 예를 들어서 마스크 안에다가 아두이노라고 알아? 네. 약간 숨쉬는 거. 이거 그 달려있는 마스크 있잖아. 그거 아니에요? 약간 이 안에다가 센서 같은 걸 달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침을 해. 네. 이거는 헛기침이네. 그 다음에 콜록 기침을 해. 여기서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폐에 이상이 있는지 우와. 아니면 감기가 걸린 건지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기침 패턴으로 분석을 하는 거야. 우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기침 패턴을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지. 기침 패턴을 등록해가지고 기침 패턴을 통해서 이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그 마스크를 쓰면 알게 되는 거야. 우와. 그런 것도 괜찮지.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거라니까. 아니면 아플 때 그런 센서 해가지고 거기에 재채기를 하면 약간 침 같은 게 좀 묻을 거 아니야. 그런 걸로 나 분석하는 거 나쁘지 않지. 괜찮다. 그 세포가 있나 보다. 괜찮네. 마스크 쓰고 있으면 이렇게 침이 튈 테니까 말을 그거 하면 실험하려면 감기 걸린 사람 데려와? 그래야지. 아니, 지가 걸리던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어가볼까? 또 우리 2번까지 이어가볼게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기체 교환인데, 쌤 이거 3번이에요. 3번이요? 네. 나 2번 위에 있는데 아, 쌤이 너무 내리셨어요. 쌤이 그냥 한꺼번에 설명한 거야. 1번에다가 쭉 설명한 거야. 쌤만의 스케줄이야. 환상부필 따로 없잖아. 근데 비교한 거요? 이거 2번 아까 했네. 이거 실험.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꺼번에 한 거라니까. 선생님이 이거 적을 때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딱 그게 다 생각하면서 머리. 적는 거예요. 적는 거. 우와. 그 짧은 시간에요? 신기해요. 적는 거야. 우와. 만능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로봇. 기체 교환. 근데 되게 중요한 테마들을 적어놓는 거야. 나머지는 이렇게 한 번에 설명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한 번에 설명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자, 일단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 네. 호흡도 하나요? 네. 하지. 둘 다 하잖아. 그래서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하는 겁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밤에는 뭐만 합니까? 호흡만 하죠?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을 많이 해, 호흡을 많이 해. 광합성 훨씬 많이 하는 거야, 호흡보다. 호흡량 봐봐. 호흡량은 항상 일정해. 네. 밤이든 낮이든 호흡량은 항상 일정하다. 왜냐하면 그 세포의 개수만큼 호흡할 거 아니야. 그 낮이라고 밤이라고 세포 개수가 변하는 건 아닐 테니까. 7개면 7분만.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 개체의 크기, 요만한 녀석이다. 그럼 호흡량도 딱 정해져 있겠죠. 낮이든 밤이든 자기한테 필요한 에너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호흡량은 항상 일정한데 낮에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낮에는 광합성이 훨씬 활발하고 호흡량은 좀 적게 느껴지는 거고 밤에는 호흡만 하니까 호흡량만 있다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 체크해주고요. 그럼 뭐가 많이 흡수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산화탄소가 많이 흡수가 되고 산소는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낮에는 네. 이산화탄소가 흡수되지 않는다. 흡수 되잖아요. 흡수되겠죠? 그러니까 X. X. 두 번째, 낮에는 산소가 흡수되지 않는다. X죠? 낮에도 호흡을 하니까 산소가 필요하죠. 그런 식으로 이게 낚시 문제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산소도 그 산소도 흡수 안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아니야, 산소는 흡수해야 됩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근데 광합성 할 때
그래도 호흡도 일정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빠졌다가 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빠졌다가 일부 들어오기도 해요.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것도 있고 공기 중에 있는 게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흡수되고 뭐가 방출된다? 전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고 산소가 방출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숨어있는 건 뭐다? 산소가 흡수되기도 한다는 거. 산소가 봐봐. 산소가 다시 호흡에 이용되게 흡수되기도 하죠. 이거 체크. 산소가 다시 흡수되기도 하잖아. 산소가 다시 흡수되기도 한다는 것도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밤에는 별거 없죠. 밤에는 산소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만 방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겠네요. 그죠? 광합성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특이한 경우를 좀 볼게요. 특이한 경우인데 이게 언제냐면은 아침과 저녁이야. 해가 이제 막 떴을 때랑 해가 막 져갈 무렵입니다. 봐봐. 호흡량이 정해져 있어. 호흡량이 얼마라고 정해볼까? 호흡량이 10이다. 근데 해가 이제 살짝 떴어. 아침에. 광합성이 살짝 시작될 거 아니야. 광합성이 살짝 시작돼서 광합성량을 재봤더니 광합성량도 딱 10이야. 그럼 어떻게 보일까? 일정한. 나간 양이 그대로 흡수되고 흡수된 게 다시 또 나가고 이렇게 돌고 돌겠죠? 네. 그러면 마치 기체가 전혀 출입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그죠? 왜요? 네. 출입을 하잖아요. 하잖아. 그러니까 나오는 산소도 없고 들어가는 이산화탄소도 없고 왜? 나가는 양만큼 들어가고 그러니까 산소가 10 나오면은 이게 그대로 호흡에 이용되잖아. 또 호흡을 통해서 10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면 또 광합성이 그대로 들어가잖아. 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빛이 아주 약할 때는 이거 기체가 누가 많이 나오고 누가 적게 나오고가 없을 수 있다는 거야. 비교하면 아까 낮에는 광합성이 더 호흡량보다 활발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훨씬 더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산화탄소는 적게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이 아주 약할 때는 체크! 겉으로 보기에는 기체의 출입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광합성 양과 호흡량이 같아지는 그런 빛의 세기일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보일 수 있겠네.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렇지만 실제로는 나오는 것도 있고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 양이 같은 것뿐이에요. 보지 않아요. 우리 당연히 못 보지. 그쵸. 그러니까 밖에서 기체 측정기 같은 거 측정을 하는 거야. 누가 많이 나오는지 측정을 했을 때 이게 전혀 누가 큰지 작은지를 구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약한 빛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것까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좀 힘든가요? 아니요. 괜찮나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하은이는 힘든 것 같아. 왜 그래? 졸려. 쟤 요즘 일찍 자는데. 때리지 마. 아니 얼굴 때려야지. 잘 얼굴 때. 안돼. 얼굴 들어라. 과학에서 잠온 적이 없어. 야, 어떻게 너 생명력을 줄 수가 있어? 네 생명력 하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한번 니살 꼬집어. 이 꼬집어봐. 귀자 넣어줄게, 이거 되지. 그냥 좀 기다려주자. 찬물을 세수하고 올래? 그래 그거다. 그냥 기다려주자. 3시간 동안 준비했는데. 3시간 수학을. 기다려주자. 계속 저러네. 조금 기다려주자. 그럼 더 자는 거야. 자전거. 자장가. 네, 너무 좋다. 자장가. 해야지. 찍지 마. 찍지 창피해. 마. 약간 오케이. 초상권치야, 야, 이거. 우리 있잖아 이미. 자장가 좋지. 나한테 또 전화해. 그런 거 너무 내 스타일이야.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스트레칭. 청소년 체조. 쌤 찍고 있어요? 앞으로. 하고 있어. 찍고 있다고요? 하고 있어 지금. 상부장. 저는 야야. 박준영 전 여친. 야, 무슨 소리야? 야,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는. 쌤 과학 좀 하네. 볼 때마다 인크레더블 다운로드 짜증나. 이렇게. 진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뭔가 아닌데 이게 뭔가. 세수하고 오라고 그럴 거면. 세수해 좀 세수. 기다려주자. 괜찮은데. 괜찮을 나 거야. 이제 대학교 해보세요. CC
할 거야. 자, 이제 양분을 사용해 봅시다. 사용. 세 번째 내용 갈게요. 레디? 액션. 자,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었어. 네. 만들었어. 네. 어디다가 사용할 거냐는 건데, 자, 일단은 저장을 먼저 합니다. 아직 사용되지 않을 때는 저장을 해요. 낮에는 뭐 하기 바쁘다? 낮에는 뭐 하기 바쁘지? 광합성이 바쁘니까 일단은 막 만들어. 포도당을 막 만들어서 저장을 막 해놓는 거야. 기억나나? 네. 포도당은 투명한데 네. 저장을 할 때 무슨 형태로 저장한다? 설탕. 네? 아니야. 녹말인데 녹말. 녹말은 흰색이에요. 하얀색의 녹말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했잖아. 우리 한낮에 광합성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잎을 쭉 뜯어! 뜯어가지고 찢어. 쭉 뭐 찢어. 나온다고. 그럼 하얀색 액체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럼 불투명한 게 싹 합쳐져서 흰색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아니 녹말이 그냥 보이는 거야. 흰색. 얘가 포도당을 열심히 만들어서 녹말의 형태로 막 저장하고 있는 걸 내가 뜯어가지고 찢어서 확인한 겁니다. 진짜네. 녹말이 있네. 확인한 거야. 근데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다? 우와! 식물은 피가 하얀색이야! 맞아 그때 라고 말할 수 있다. 맞아, 쌤 얘기해주지. 그게 피가 아니라 보다 저장해놓은 녹말이다. 라는 겁니다. 낮에는 그래서 광합성이 바빠가지고, 어디? 저장만 하고, 근데 필요한 곳에다가 일단 이동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네. 광합성을 통해 만든 양분은 지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겠지. 네. 필요한 뿌리에도 보내주고, 줄기에도 보내주고, 열매에도 보내주고, 꽃에도 보내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 보낼 때 언제 보내준다? 밤에. 체크. 양분을 이동하는 건 밤에 이동한다. 밤에 이동해, 밤에. 네, 이동. 근데 그 식물 안에 있는 녹말 그럼 먹어도 돼요? 괜찮아. 맛은 괜찮잖아. 없어. 되게 맛이 없어. 아무거나 막 그럼 버섯에 있는 무슨 녹말. 맛 나요? 근데 그 먹는 막 뭐 있지 않아? 그러니까 녹말가루, 약간 맛은 딱히 없어. 그냥 맛은 아무 없고. 맛 없어요? 막 쓰거나 그런 거. 쓰지도 않아. 그냥 아무 맛. 그냥 녹말가루 맛이야. 녹말? 녹말가루. 녹말가루 맛이 나요. 녹말? 자, 체크. 밤에 어떤 형태로 이동시키냐면서 저번에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설탕의 형태로 이동시켜줍니다. 뭘 통해서?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운반돼요. 체관이 이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체관이라 그래. 네. 그래서 문제. 그럼 물이 이동하는 통로는 뭐라고? 물관. 정답. 물관이란 말이야. 뭐라고 한다고? 물이 이동하는 통로.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정답. 잘하네요. 잡기라고 한 거예요. 합쳐서 뭐라고 했죠? 기억나? 관다발. 오, 역시. 방금 봤어요. 물관, 체관을 합쳐서 관다발이라고 해요. 꽃과 꽃을 합치면 꽃다발이라고 하듯이 물관, 체관을 합치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다발. 물다발? 맞 괜찮아. 물관체 관이잖아. 관다발. 물체다발. 자, 그래서 운반이 되는 거 밤에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 이제 자기한테 이동되어 온 그 양분을 어떻게 사용하냐. 첫 번째, 에너지를 얻는데 사용한다 그랬죠? 에너지 얻는데 자기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에다가 사용을 합니다. 자, 얻은 양분을 어디다 쓴다? 자기 살아가는 데 쓴다는 얘기야. 세포 입장에서 그 얻은 양분을 자기가 살아가는데 사용한다. 즉 호흡하는 데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호흡에 사용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몸을 키우는데 사용한다. 생장하는데 사용을 한다. 혹시라도 남은 양분은 어떻게 한다? 뿌리 줄기. 저장해 놓겠죠. 그래서 뿌리나 줄기나 열매나 씨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요. 저장된 형태를 이제 잘 기억해야 돼. 감자나 고구마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 녹말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래서 감자가루, 고구마 가루 이렇게 가루를 만들면은 녹말가루가 만들어지는 거야. 근데 포도나 양파, 포도가 맛있죠? 네. 포도, 그 안에 포도당의 형태로 양분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쌤, 그 열매 있는 나무나 그런 것도 다 호흡이랑 그다 되니까 거기에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영양물질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양파 별로 안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좋아합니까? 양파물이. 양파가 처음엔 쓴맛이 나는데 달죠. 약간 가열을 하면 열을 가하면 단맛이 납니다. 그래요. 단맛이 나요. 그렇구나. 그 안에 와, 너무 포도당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간장에 오늘 쌀국수에 양파 있었는데 봤어? 아 없었나? 그래서 어른들이 양파를 막 찍어서 먹잖아, 양파만. 그 이유가 단데? 이러면서 먹잖아. 그 이유가 그 단맛이 나기 쌈장에. 때문에. 양파 구우면 되잖아. 맞아, 양파를 굽거나 열을 가하면 그 쓴맛이 사라져. 그러니까 완전 매운맛이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단맛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탕수수 알아요? 사탕수수? 네. 탕으로 할 때. 사탕수수 안에는 설탕의 형태로 나도 저장해요. 설탕의 형태로. 아. 저희가 설탕을 얻을 때 사탕수수로부터 바로 설탕을 네. 얻는 거야. 설탕을 얻는 거야. 인공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참 갈아가자. 그 다음에 콩 속에는 너무 단백질의 진짜 형태로 양분을 저장을 하고요. 땅콩이나 깨 같은 경우는 지방의 형태로 저장합니다. 땅콩이나 깨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씨야, 씨입니다, 씨. 콩도 씨죠? 씨입니다. 콩, 땅콩, 깨 이런 게 씨야, 씨 종류야. 씨 종류에다가는 단백질이나 지방. 그러니까 기름. 지방? 맞아. 그 기름기 성분. 아니, 그래서 여기 마라탕이 뱃속에 있는 살짝인 지방이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지방? 살이 지방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살 어, 찌는 맞아. 살찌는 게 지방이고 약간 기름기 성분을 지방이라 하는데 그거 안 먹으면 지방이 안 되잖아. 그래도 살은 찌지. 우리 살찌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딴 얘기가 아니라 안 먹어도 살찔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밥만 먹어도 살찔 수 있습니다. 밥이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도 지방으로 전환되기도 해요. 그래서 밥만 많이 먹었는데 뱃살이 이렇게 나온다. 가능한 일입니다. 쌤, 근데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은 그 사람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그러면 그러는 거야? 채소는요? 그렇죠? 채소 먹으면 잘 안 돼. 채소 먹으면 그 포만감을 줘가지고 채소는 맞아, 포만감을 주고 탄수화물인데 거기는 채소가 뭐냐면 이제 식물이잖아. 네. 식물은 우리가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식물 이만큼 먹으면 배가 다 부르잖아. 나와요. 배가 불러서 일단은 배가 너무 부르니까 더 이상 안 먹게 되는 게 제일 크고 네. 이거에 한 10%, 20% 정도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다시 나갑니다. 똥으로요? 그죠? 똥과 함께 나가요. 똥으로든 똥으로요? 똥과 함께 나가요. 그래서 흡수되는 게 적으니까 마치 되게 조금 먹는 것처럼 여기가 너무 되게 조금 먹은 것 같은 효과를 근데 보여요. 근데 상추가 먹으면 잠이 온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상추 속에 들어있는 어떤 물질 때문인데 그건 사실입니다. 상추 먹으면 잠이 와요? 상추 속에 대학교에 잠을 삼겹살 나오면 잠을 일으키는 물질이 좀 들어있대. 삼겹살 나오면 이제 그렇지. 5교시에 자는 거지. 상추 먹었어 오늘? 상추 먹었어. 그래서 달팽이가 맨날 자는 거야? 아. 오메가. 야! 나 개천재 아니야? 야 우리 실험을 쓸까? 달팽이는 깻잎을 먹지. 아니야. 상추! 상추지. 상추 아니야? 그냥 걔는 먹어, 다 먹어. 쌤 그러면 광합성이랑 호흡을 안 하는 식물은 없겠죠? 없지 않을까? 식물 중에 초록색 식물은 다 광합성을 한다고 보면 돼. 꽃은요? 꽃은 식물의 일부분이지. 꽃은 광합성 안 하지. 꽃은 안 해. 꽃은 초록색이 없잖아. 슈퍼데디. 꽃은 광합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생식을 담당하는 부분이에요. 아, 자, 자기가 각자 담당하는 부분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거 뭐야? 원자핵 같다. 맞아. 오. 완전. 진짜야? 아니. 꽃? 오렌지 아니야? 꽃. 레몬. 레몬? 이거 자몽. 패션후르츠. 줄기. 아, 줄기를 퉁 자르면 도대체. 자른 단면이야. 자른 단면입니다. 여기 안에는 속이라고 하고 속이라고 하고요. 빠속. 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했던 이게 뭐냐면 바로 물관. 관다발이에요. 관다발. 간다발. 관다발이니까 물관과 체관이 섞여 있겠죠. 네. 어디가 물관이냐면 아내가. 맞아. 안에가 물관이에요. 안에가 물관이고 밖에가 체관입니다. 밖에가 체관이야. 그래서 안쪽에 물이 지나가는 게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물이 지나가는 게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영양분이 지나가는 게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체험. 체관이라고 하죠. 이거 어떻게 알아냈을까? 물관이 안쪽에 있고 바깥쪽에 체관이 있는 거. 잘라보면 보일까? 어떻게 알아? 보이나? 껍데기 해라. 자국이 있나 봐. 자국 있나? 바로 이 실험을 통해 알아낸 거예요. 이게 바로 환상 박피 실험인데, 봐봐. 이 바깥쪽을 도려냈죠. 바깥쪽을 도려냈다는 건 뭐 한 거냐면, 여기를 이렇게 다 도려낸 거예요. 오오오오. 여기만 도려낼게. 싹 도려낼게. 싹 네, 도려낼게. 네. 도려냈어. 네. 도려내면은 뭐가 사라지냐?
체관이 체관. 사라졌죠. 체관이 뭐가 이동한 통로지? 영양분이 영양분. 이동한 통로잖아. 잘 봐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영양분을 낮 동안 녹말의 형태로 저장하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 설탕의 형태로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 네. 여기 부풀어 오른 거 체크. 부풀어 올랐죠. 어머, 어머, 너무 신기해. 영양분이 못 내려가니까 우와. 여기에 우와. 지금 영양분이 잔뜩 쌓여가지고 부풀어 올라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만 자라고 있는 모습이야. 아래쪽은 영양분을 공급 못 받겠죠. 그래서 열매가 조그만 거야. 오! 여기 열매가 조그만. 쌤 그러면 우와. 그게 학대한 게 아니었어? 그럼 막 귤나무 같은 것도 작은 게 저러서 저런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귤나물 일부러 이렇게 자르진 않는데. 쌤, 어. 막 가끔 포도 먹다 보면 알맹이 있는데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런 이게 이런 거예요? 그건 자라다 만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렇죠. 그럼 자라다 망고가 맞을 것 같아요. 이건 일부러 체간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인 그럼 거야. 물건만 물건이 자라졌다면 죽어요. 아. 물이 공급 안 되면 아예 죽어버립니다. 물은 공급이 되지만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좀 영양분을 덜 공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작아지는 거가 되는 거지. 신기하죠? 이 실험의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환상 환상이 환상이 뭐지? 환상? 환상적이다. 환상의 날. 환상적이다? 네. 환상적이다? 환상? 이거 환상적이야? 오! 네, 너무 네, 환상적이에요. 너무 신기해요. 아, 실험이 신기해서? 네. 신기한 실험은 다 환상 실험인가요? 아니요. 아니겠죠? 환상이 뭐냐면 환자가 고리입니다. 고리. 아, 네? 상이 아. 모양이에요. 고리 모양으로 뭐 했다? 박피했다. 피부를 벗겨냈다. 아 박피. 박피 수술. 하늘이 박피시키려. 어머. 피부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은 피부과 가면은 박피 한번 하시죠. 어머. 피부를 한번 한번 벗겨내. 미친 거 아니야? 다이아짜겠다. 벗기면 새살이 돋잖아. 자, 다시요. 다시 세살이 도달할 때까지. 벗기는 게 이렇게 벗긴다는 거야? 그 애기 피부 이렇게 아니, 되니. 레이저로 벗기지. 근데 피부가 되게 얇잖아. 한번 벗겨야 어떻게 돼. 벗겨? 레이저. 그래서 환상 박피 실험을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해함 같았어 방금. 자, 다 배웠네요. 우리 이제 잠깐 이거 하나 더 합시다. 이 실험 얘기해 볼게요. 왜 그래? 물 마셔야겠다. 이거 끝나고 물 마시러 갑시다. 가에는 촛불과 켜놨고요. 나에다가는 촛불과 식물을 같이 넣어놨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야? 빛을 비춘 경우를 먼저 볼게요. 네.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광합성 해요. 광합성 하겠죠? 네.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산소가 다 소모가 되면 자 여기 있는 산소가 모두 소모가 되면 꺼지겠죠? 네. 대답인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원래 안에 들어있던 산소가 모두 소모되면 꺼져야 되잖아. 근데 얘가 광합성을 통해서 뭘 만들어준다? 산소를 만들어주지. 네. 한참 더 오랫동안 탑니다. 네. 산소가 공급되니까. 네. 그래서 나의 촛불이 더 오래 탄다.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왜? 식물이 딸꾹질을 하니까. 그죠? 아니, 식물이 광합성을 하니까. 네. 광합성을 하니까 산소를 더 많이 방출시켜서 딸꾹질, 아니요. 광합성, 뭐죠? 더 오랫동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야! 오랫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밤에는 완전 정반대야. 밤에는 정반대야. 빛을 차단한 경우에는 얘는 여기 있는 산소가 다 쓰이면 이제 꺼져버리겠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산소가 다 다르면 꺼져버릴 텐데 네. 산소를 얘도 산소를 소모하죠. 네. 얘도 산소를 소모하니까 산소가 다 소모되는 양이 오. 얘보다 훨씬 빠를 거라는 거야. 네. 그래서 훨씬 더 산소가 빨리 소모되니까 금방 딸꾹질 금방 얘가 꺼져버리겠죠. 훨씬 더 빨리 꺼집니다. 나의 촛불이 더 빨리 꺼져버립니다. 딸꾹질 빨리 꺼져버려라. 아무튼 나가 더 빨리 꺼집니다. 저기 좀 이상해. 우리 정상이야. 조금 더 생각해서 풀어야 돼. 이거 너무 급하게 생각하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네. 되겠네, 저렇게 되겠네. 좀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문제야. 오케이, 문제 풀어봅시다. 문제. 이 딸꾹질 여기서 들어가는 거. 나 트름하는 거 좀 들리겠다.
싫으면 이함이 짱이야. 니네 아까 들을 거야. 나왔다.